네, 시사평론가 강병석 박사와 함께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 시사적중 6월 20일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워싱턴전과 그다음에 우리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북한까지도 지금 소용돌이에 몰고 있는 존 볼턴의 해고록 얘기, 그건 잠시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했냐면 중국에서 어제 북한의 쌀하고 옥수수 100만 톤 맞나요? 80만 톤? 같은데, 예. 80만 톤 엄청난 거죠? 그럼요. 이 통 크긴 커 애들이. 이거를 북한에 전달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한국 정부도 5만 톤 주겠다고 그랬는데 뭐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애들이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중국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런 물밑 이런 거래 아니면 지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니까 지금 확인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정통한 소식통에 의했다고 하니까 네. 이름을 밝히기가 어렵지 아마 확인되는 정보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본다면 우리가 지금 몇 가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재작년 6월 12일에 김정은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그 1년 뒤에 김정은 시진핑 회담이 평양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파산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다시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시진핑을 이제 평양으로 초청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왔다 가는 시진핑은 역시 뭔가를 주고 갔을 거고 그게 뭔가 예상은 됐었는데 이번에 그게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식량은 인도주의적 차원이기 때문에 제재가 없나요?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양에 따라 인도주의 차원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중국이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고 아마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마 확인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확인 안 해줄 것 같고 확인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 없이 미국이나 유엔에서 중국을 제재하겠다고 덤비기는 어렵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그러니까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힘이 있는 중요한 당사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또 한 번 느끼는 거는 중국은 역시 북한 정권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는 또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한번 확인됐다 볼 수 있죠. 그렇죠. 하여튼 인민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사실 메꿀 수 있는 건 지금 중국뿐이 없잖아요. 기댈치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북중 관계라는 거는 이제 혈맹인데다가 우리가 하는 말로 순망치한이잖아요.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리다고.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만주 지역에 조선족도 있긴 합니다만은 만주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 하북 지방 지금 북경 주변이나 거기나 양자가 이남의 이 지역과는 다른 그야말로 만주 쪽의 지역이었고 거기는 조선족도 많고 근데 바로 인접한 지역에 인구 8천만의 경제 강국이 더군다나 친미적 성격의 정권이 있고 미군이 주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군과 연계된 강력한 국방력을 군사력을 지닌 나라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편치 않죠. 그래서 최소한 북한이라고 하는 버퍼가 있어야 될 거고 완충지대가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최소한 남한까지도 친중국화 시켜서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게 하려는 게 기본적인 중국의 전략이라고 봐야죠. 그 전략과 중국 봉쇄, 중국 견제의 전진기지로 이 대한민국을 상정하고 있는 미국과의 최전선, 최접점 지역이 지금 우리 한반도고 특히 이 남한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북한 얘기 나온 김에 전단을 한 1200만 장 인쇄해놨다고 그래요. 근데 저게 한국에 뿌려져야 나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참 뿌려서 우리 청소하기 바쁜 거 아닌가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나 속내를 좀 엿볼 수 있는 게 북한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느냐? 이쪽 넘어오지도 않아. 특히 지금 여름철이라 남동풍이지 북서풍이 부는 시절도 아니고 다 알 겁니다. 하는 이유는 내부 결속력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사태의 원인이 남한 약속을 지키는 남한 당국자, 남한 정부
남한 당국자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그 남한과 네. 남한 당국자에 대한 우리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응징이다. 네. 그래서 그 이걸로 이제 북한 주민들의 그 불만과 이런 것들을 쫙 그 다른 쪽으로 빼내고 있는 중이야. 지금 연기통처럼 배출구처럼 빼내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가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의 아니게 예. 볼튼 해고록이라는 이제 변수가 생겨서 북한도 약간 전략적으로 좀 전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북한에 저 쌀이 생겨서 조금 더 대화의 그 텀을 좀 더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쌀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쌀이 북한 부족한 양이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예.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되니까 좀 여유가 생겼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올 지금 상반기에 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북한의 경제 상황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밖에 없게 돼서 정말 중국의 종속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고요. 중국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계속 할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하는 게 크게 부담되는 건 부담은 안 아니고 된다. 이런 걸 통해서 예. 북한에 대한 장악력을 점진시키는 게 점증시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정말 어떻게 따지면 푼돈 가지고 큰 거 지금 잡고 있는 중이라고. 중국 봐야죠. 규모에 비해서 그 80만 톤은 별거 아닌가. 그럼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의 치러야 될 비용에 따지면 네. 뭐 이게 뭐 액수가 아주 작다 푼돈은 아니겠지만 그런 비용 대비 효과로 보면은 이게 좀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뭐 농담 삼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누군가는 전단 오면 우리 잘 모아다가 깨끗이 저 펴서 다시 북한에 보내주자고. 왜냐면 그 어려운데 그 전단 찍을 종이도 모자랄 텐데 재활용하시라고. 어차피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걔네들 내부용이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모아다가 쓸 또 찍어서. 얘기도 없을 것 같아. 광주 사태도 없고 이놈의 나라한테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존 볼턴 얘기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자, 이 코스염 아저씨 존 볼턴 난린데 그 일이 일어난 방이었나요? 글쎄. 자, 우선은 우리가 그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입만 열면 결국은 대선으로 모든 게 종결이 되는 사람이고 대선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고요. 이 지금 그 존 볼턴의 어떤 그 폭로를 보고 보니까 야 이거 장사꾼한테 우리 당했구나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제가 너무 과했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 측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분석한 거를 놓고 다시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학술용어로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현장은 못 봐도 현장에서 보고 온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현장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고 다른 첩보하고 연결시켜서 그 수준 높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 분석을 통하다 보면 그 1차적으로는 그 재작년 작년 그 싱가폴 그다음에 그 하노이 판문점에서의 그 미북 간 남북 간 남북미 간의 그 각 정상들의 만남이라든지 회담의 이면 그리고 그 회담에 대하는 임하는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속내 전략 같은 것도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자존심 상하거나 또 다른 의미의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뭐 자괴감도 드는 면이 없지 않은데 그런 걸 확인한 것도 있고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간단치 않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고 그렇게 뭐 막무가내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이지는 않을지언정 설령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모든 걸 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국 시스템의 그 단단함에 대한 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 뭐 남북 간에 지금 최근에 저 화제가 되고 있는 뭐 그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해임되거나 뭐 사실상 뭐 사표를 쓴 뭐 미국의 고위급 강요들, 뭐 국무장관이나 뭐 국방장관들의 경우도 놓고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고 정말 힘이 센 인사권자긴 하지만 대통령이 하는 짓이라고 해서 그게 옳지 않은 것, 정의롭지 않은 것,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고 우리 편이라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바른 소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강료들,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그러니까 트럼프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주변 제도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제어가 되고 있는 있다.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그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지금 그 존 볼턴 얘기에 의하면 다 그 트럼프가 해서 짜지고 자기 입장, 자기 주관대로 해온 거잖아요. 어떤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어디서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정치인이고 예. 여러 가지 관심이 재선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에요. 뭐 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실은 뭐 우리나라 정치도 되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재선을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그 관점에서 북미 대화를 바라봤을 거다 이거죠. 자기 선거에 유리한 쪽에서 바라봤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은 쪽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선까지만 가려고 했던 거고. 근데 네. 이제 돌이켜 보면 그해 초에 2018년 초에 우리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사절단이 그 북한을 평양을 갔다 오죠. 네네.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어느 신문에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예. 트럼프 대통령 한번 만나 보시라라고 권한 게 우리 정의용 실장이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를 하니까 서울에 가서 보고하고 바로 워싱턴에 가서 그 내용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의문 예. 하나가 풀린 게 왜 이거를 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나 저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하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은 그 미국 건국 이래 북한 건국 이래 미북 정상 간의 만남은 최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왜 이런 굉장히 큰 이슈인데 네. 이거를 왜 그 미국 측에서 주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그럼 당신들이 가서 발표하고 가라는 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3국의 사절단이 와서 그러니까 한미 간의 한미 정상회담 같으면 미국에서 발표 안 하고 한국 측에서 발표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 사실은 북미 간 네. 미국 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인데 그 공식 발표를 제3자인 한국의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절 자격 특사 자격으로 와서 발표라고가 이상했거든. 그렇죠. 예. 아마 그 내용까지 그 볼튼 회고록에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깊이 신뢰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그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그 얘기를 미국 측에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미국 측은 네. 이게 김정은이 간절하게 원해서 자기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 얘기를 미국에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네. 한번 만나보시죠 그랬더니 뭐 그리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온 거라는 거를 알았을 수도 있고 네. 몰랐더라도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거나 최소한 신뢰하지 않았을 것 같고 최소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걸로 얘기를 못했던 거야. 네. 이제 그게 하나가 풀렸어요. 네. 그런 식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미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그런 거창한 명분보다는 북한 정상을 만나 설득한 북한 정상을 북한의 국무위원장을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그 뭐 조종한다든지 그래, 예. 막 갖고는 표현이 좀 너무하다. 뭐 하는 그렇게 한 첫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라고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미 우리가 예상을 했었어요. 예. 사실은 뭐 그 당시에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같으면 그때 이걸 갖다가 뭐 저 쇼라고 그랬고 예. 뭐 미국 간의 쇼인 거고 여기에 본질 하나도 없고 곧 아무것도 안 될 거다. 뭐 본인도 그 얘기도 하시더 지금 일깨우고 계시던데 뭐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민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뭐냐라는 식의 허탈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거기다 대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때 좀 가겠다 했는데 오지마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스타가 될 거야. 당신 필요 없어.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 자기가 주목받는 거를 즐기는 스타일이고 예. 자기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최근에 무슨 뭘 봤더니 그 첫 부인 이방카하고도 이혼한 배경 중에 하나가 그분이 동유럽 출신이에요. 그리고 네. 굉장히 미인이어가지고 무슨 미인대에 나가서 상도 받은 정도로 미인인데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동유럽 아마 크로아티아인가 슬로베니아인가 그분이 그 크로아티아고 현재 부인 영부인이 슬로베니아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대요. 네. 무슨 모델하러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서 미국 유학을 올 정도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집이 두뇌라든지 그렇죠. 여러 두뇌라든지 가지. 학업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 모델 활동을 그만두고 그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그 조지아주 아틀란틱 시티에서 카지노 사업을 했는데 그 프라자 트럼프라고 하는 그 카지노가 성공해서 사실은 트럼프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탁월한 경영 수완을 발휘를 하고 그거에 뒤이어서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더 큰 이제 그 카지노를 짓는데 결과적으로 그 타지마할이 트럼프에는 재앙이 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경영 능력도 트럼프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 기업을 관리하거나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래요. 뭐 재정 관리도 잘 못하고 회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상 보면은 그 손익계산으로 따지면 손해를 많이 본 스타일이고 대신에 뭔가 로비하고 뭔가를 돌파하고 무슨 뒤에서 협상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뭐 좀 더 나가면은 28살에 첫 사업을 하는데 네. 이게 그 70년대 중반인데 뉴욕에서 완전히 망한 그 당시에 뉴욕이 정말로 폭망했을 때, 네. 그 정말 뉴욕시 자체가 파산할 지경에 망했을 시기에 그 헐값에 매물로 나온 그 코모도르 호텔이라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큰 호텔입니다. 우리나라 롯데 호텔보다 큰 뭐 객실이 1,000개 가까이 됐었으니까 1,200개인가 그랬대. 그거를 자기가 복원해서 다시 런칭을 시키면 여기에 뭐 종업원이라든지 뉴욕시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나에게 지원을 달라. 뭐냐? 세금 감면해달라. 얼마나? 40년간. 총액이 얼마냐? 한 뭐 몇천만 달러 될 거다. 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냐? 난 1억 달러 가까이 투자하겠다. 그 과정에서 28살짜리 사업가가 정말 대단한 정치적 수완과 거래와 뒷거래지 주로 뒷거래 이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암흑가의 변호사, 정치 브로커가 또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성공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본인 돈은 그 1억 달러 타겟팅 융자니까 본인 돈도 없죠. 그 굉장히 최대한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을 거다 말 거다 하는데 그 향후에 40년 동안 그 감면받은 세금의 총 액수만 1억 6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어린 나이부터 정말 그런 거래와 뒷거래와 그리고 뇌물 주고 협상하고 그 결정권자 약점 잡아서 협박하고 이런 영화에 나오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주장에 의하면. 네. 그런 거는 잘 하는데 정작 그 회사를 안정적이고 견실하게 경영한다라든지 회계 관리 잘해서 뭐 거기서 돈을 번다 이게 없대요. 그냥 투자는 하고 뭐 날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 트럼프가 굉장한 그 사업의 성공이고 뭐 억만장자로 소문이 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뭐 자기 돈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 것도 그런 거고 보여주는 거 다시 돌아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방카가 경영 실력이 보여지고 그 직원들 사이에서 평가가 훨씬 나은 거야. 어느 자리를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방카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보이고 자기가 지금 의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거를 못 견뎌했다는 그 작가가 있어요. 작가 글을 쓴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이혼했을 거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한테 도움이 돼도 자기를 누가 넘어서거나 자기 앞서 주목을 받거나 자기의 관심을 나눠가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용납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 부인하고 이혼도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숭고한 뜻을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뭐 달성하고 북미 간의 평화 협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우리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 불량 국가 중에 하나인 북한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생각은 제가 보기에 없었던 것 같고 뭐 혹시 나중에는 또 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여간에 북한 정상을 최초로 만난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거기를 내가 갖고 놀았다. 그건 좀 심한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막 해서 네. 그 미국 대통령의 위엄과 트럼프의 위대함을 보여준 네.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오겠다. 네. 사진 멋지게 찍어 오겠다. 네. 그래서 미니 로켓맨 내가 잘 하고 오겠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혹시라도 나중에 회담이 잘 됐을 때 그 문 대통령이 셋이 같이 한번 사진 찍자고 기다려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고 결국 기다리다 못 가셨잖아요. 대통령도. 네. 판문점도 그때 싱가포르 회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밀고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속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네. 회고록에 그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그 모양을 만드시려고 한 노력 자체는 참 훌륭하신데 이런 뒷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100% 공인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게 사실이서는 아닌데 이런 식의 대접을 미국한테 받는다 이런 식의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대통령이 참 고생하시는 얘기가 듣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아유, 편치 않고 그러네요. 그 사진들이 보고 있기가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 아유, 우리 저 백드램에도 좀 사진 해놨습니다만, 아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리 그 존 볼턴의 폭로 중에 또 방위비 가지고 즉흥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죠. 받자. 안 오면 빠져나와라.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뭐 했다는데.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 트럼프에 대한 뭐 제가 무슨 트럼프의 정통한 무슨 전기 작가도 아니고 사실 저는 뭐 트럼프의 책을 뭐 여러 권 읽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 짧은 거를 종합해서 보면 그런 거래,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밝은 길로 가든 어두운 길로 가든 테이블 위에서 서명을 하든 테이블 밑으로 뭐 돈을 주든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거리낄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배팅과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주한 미군의 존재 가치, 주한 미군의 전략적 그 가치, 미국의 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판단보다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뭐 내외의 그 전문가들이 분석해낸 것처럼 나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서 돈 많은 다른 나라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그 돈 많은 다른 나라를 지키는 미군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아마 유세장에서 하고 싶었을 거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현재 뭐 우리 방위 협상도 그렇고 일본과의 방위 협상도 그렇고 독일과의 방위 협상이라든지 주독 미군의 감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왜냐면은 주독 미군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폴란드로 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폴란드는 자기들이 주준비를 다 내겠다고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점과 목표는 명확해요. 본인의 재선, 그다음에 그 본인의 재선에 필요한 거에 있어서 돈, 그리고 미국의 납세자, 부여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뭐 부여하든 부여하지 않든 미국 시민의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나는 아끼고 있다. 저들은 쓸데없이 자기들이 세계 경찰이고 세계 인권이고 뭐 세계 민주주의를 해서 우리 납세자 돈을 헛되이 쓰고 있다. 봐라.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그 나라 사람, 그 나라는 우리 미국에 와서 자동차 팔아먹고 TV 팔아먹고 반도체 팔아먹는 그런 나라들인데 왜 우리가 우리 돈을 거기 지켜야 되냐. 이 논리거든. 그러니까 모든 논리를 대선 전략으로 가니까 참 이게 우리로서는 피곤한데 그 전에 그 위클리키스인가요? 그 윗산지가 폭로를 위클리키스인가요? 발음이 잘 안 되네. 근데 여기 윗산지가 폭로했을 때의 그 도청 보다도 우리는 이 존 볼턴의 책이 더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저는 제목이 아주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The Room Where It Begin인가요? 그 일이 벌어진 방이라는 거잖아요. Happening은 happen.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 집무실이 오벌룸이라는 거잖아요. 약간 둥글게 생긴.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갔던 사람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도청 장치를 둘 수는 없는 거고. 그 위키리크스의 그 리산지가 그 폭로한 것들은 미국의 공식 문서야. 이미 그런 데서 그 높은 분들이 얘기하고 나서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문서화된 것들이 돌아다니거나 그분들한테 정책화하는 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판단 자료로서 올라가는 그 서류에서 이게 나온 얘기고 이거는 거기서 생생하게 주고받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장이 클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핵심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가까운 측근들끼리 하는 얘기는 약간 흐트러져가지고 이렇게 막 말이나 행동이 약간 좀 방심하고 나올 수도 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수했다는 얘기 아니라 진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50억 이상 아니면 나와라 마라.
나왔잖아 실제로 5조를 내놓으래 6조를 내놓으랬다는 거 아니야 실제 예, 우리 협상에.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미국 대통령 같으면 뭐 이런 저 밑에 실무자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는 뭐 어느 정도 인상률을 감안하면 뭐 현재 한 1조가 조금 넘으니까 뭐 1조 5천억 정도에서 해도 네. 우리 국민들 설명할 수 있고 실제로 다른 비용까지 포함하면 네. 실제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의 한 50% 정도는 좀 책임지고 있다. 뭐 이런 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근거 없이 정하는 거예요. 50억 달러. 네. 뭐 이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그 행정 용어에서 대리인 에이전시 프로블럼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개별 회사의 직원들도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를 이제 대리인 문제라고 하잖아. 에이전시 프로블럼 이잖아. 우리 공무원들이 예. 그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범죄고 자기 조직을 위해서 일하면은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미국 대통령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과 미국의 공적 이익을 네. 혼동해서 마치 자기의 개인 이익이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인 양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이 공적 의식이 부족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래요. 예. 예.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지금. 그러니까요. 이 존 볼튼 우리 이 코스염 아저씨가 퍼뜨린 그 폭로한 이렇게 너무 한국에는 참 이게 서글프게 만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 우리 강 박사님 함께 같이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지면 이제 뭐 아주 차갑게 보면 그냥 네. 볼튼 그 안보 보좌관의 그냥 기억과 의견인 거고 사실은 네. 뭐 다른 사람은 다른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갖다가 아주 확인되고 공증된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할 건 아닌데 이거는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낭만적으로 외교 관계나 네. 뭐 한반도 평화 문제나 한미 간의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좀 냉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을 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반도 운전자론 그리고 뭐 그걸 약간 좀 변형시킨 뭐 한반도 중매자론 뭐 이런 얘기처럼 그런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네. 우리가 선의로 접근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우리를 선의로 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근데 동시에 북한도 아마 이거 보고 여러 가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전단 쪼가리 좀 보냈다고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지금 저렇게 펄펄 뛰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거 따지고 보면은 그 우리가 표현이 좀 심하다고 뭐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그렇다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애 취급하고 농락한 거잖아. 거죠. 갖고 논 거잖아. 그리고는 뭐 그랬다는 거 아니야. 뭐 60 몇 시간 3박 4일 동안 기차 타고 오니까 돌아갈 때 야 너 오늘하고 고생했는데 내가 평양까지 태워다 줄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참. 결렬된 내용 자체보다 그 말에 더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내재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네.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옛날에 박재 대통령이 파도 광부들 앞에 가서 막 연설하고 뭐 독일에서 차가 나다갖고 그 고속도로 짓고 철강 우리 공업개발 투자한 거 하면서 우리가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막 울었대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약간 뭐 박 대통령을 뭐 약간 미화시키는 거라고 뭐 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고 치면 김정은도 최소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전단 쪼가리 날렸다 저 정도로 펄펄 뛰면 네. 저 정도로 미국 대통령이 최고 존엄을 모욕했으면 북한은 지금 뭐 더 난리 났어야지. 근데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은 정말로 하려고 했었다니까. 미국에 지금 농락 걸려가지고 지금 일이 안 된 거지. 우리한테 그걸 자꾸 화풀이하고 지랄할 게 아니에요 북한도. 그래서 아마 북한이 최근에 뭐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이어지는 걸로 해서 이제 전단 살포 얘기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뭔가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약간 잠깐 수독. 요 상태 아닐까 그냥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해둔 거니까 전단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전단은 뿌리고 더 이상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액션이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뭐 GP에 뭐 소수 병사를 들여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야 너 가서 곡괭이질하고 와 식으로 이제 작업 보내는 거고. 어렵다 닫았다 하고. 그렇죠. 뭐 그 정도고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그 전술적 고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지금 한반도로 집결하고 있는 이런 양상, 예. 이런 걸 감안하면 북한이 약간 조금 요 강경 대응 기조에서 뭔가 약간 좀 약간 일시 정지, 포즈하고서 뭔가를 좀 검토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존 볼턴 해고력이 몰고 온 이 미묘한 그런 상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화제를 국내 문제를 돌려서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